네, 이번 시간에는 이지툴박스의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포지션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버튼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버튼은 솔리드 생성이라는 버튼인데요. 뭐 이름 그대로 뭐 클릭하시면은 솔리드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다 지워버리고,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뭐 150에 150으로 입력하시면 150에 150 사이즈로 가로 150, 세로 150인 솔리드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색상은 오른쪽에 있는 컬러 팔레트에서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고 클릭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은 색상으로 솔리드 레이어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270에 뭐 300 이렇게 입력하고 클릭해 보시면 이 사이즈로 생성이 되겠죠. 이때 이 세로 사이즈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가운데에 세로 사이즈 비활성화 클릭하시면요. 세로 사이즈는 비활성화가 되고 이 가로에 입력된 값으로 정비례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가로 세로가 270인 솔리드 레이어가 되겠죠. 자, 두 개 정도 더 생성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 컬러 팔레트를 사용하실 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꾸시면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클릭했을 때의 솔리드 색상만 빨간 뭐 다른 색상으로, 뭐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생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컬러 팔레트에서 색상을 바꿔주시면요. 선택한 솔리드 레이어의 색상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솔리드 레이어만 색상이 바뀌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 솔리드 생성이라는 버튼에는 그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Shift 컨트롤 클릭하시면요. 이런 형태로 단축키 설정 창이 나오고요. 각 Shift 클릭했을 때, 컨트롤 클릭했을 때, Alt 클릭했을 때마다의 그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은 사이즈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150에 150, 500에 500, 250에 250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마찬가지로 뭐 Shift 클릭하면 Alt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 오른쪽 상단의 컴포 사이즈 같은 경우에 체크했을 때 Shift에 입력된 기본 값들은 비활성화 됩니다. 그리고 Shift 클릭했을 때 컴포지션에 맞춰진 사이즈로 생성이 됩니다. 적용 누르고요. Shift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컴포지션 사이즈에 맞춰져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 맞춰 놓으시고 뭐 기본적으로는 뭐 Shift 클릭했을 때 컴포 사이즈로 맞춰 놓는 게 좋겠죠. 상대적으로 적용이 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한번 설정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매트 레이어 생성이라는 버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 레이어 생성 말 그대로 매트 레이어를 생성해 주는데요.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가져오셔서 놓겠습니다. 그리고 각 이미지당 원하는 그런 뭐 위치나 각도 같은 거 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뭐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놓고, 자, 여러분들이 매트 레이어를 생성할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요. 지정해 놓은 선택한 레이어에 딱 맞는 매트 레이어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매트만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알파 매트만 이렇게. 그럼 이 이미지는 저 외곽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한 솔리드를 생성하고 위치나 각도나 다 맞춰주시려면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성과 동시에 알파 매트도 자동으로 적용하시려면 Shift 클릭하시면 됩니다. Shift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알파 매트까지도 다 적용돼서 동작을 하니까요. 뭐 번거롭지 않게 바로 알파 매트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뭐 컨트롤 클릭했을 때 동작이 다 다르는데요. 이것도 뭐 솔리드 레이어처럼 단축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트롤 시프트 클릭하시면은 뭐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전에 시프트 클릭했을 때 알파 매트가 적용됐죠. 여기서 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인버트로 적용할 건지 알파로 적용할 건지 뭐 루마로 할 건지 시프트 클릭, 컨트롤 클릭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매트로 변경해서 사용.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매트 레이어인데요. 얘도 말 그대로 매트를 적용해 주는 건데 다만 여러분들이 뭐 지정해 놓은 매트로 알파 매트를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트랙 매트를 설정해 주세요. 자, 먼저 이 대상이 될 매트 레이어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할 레이어를 선택하고 클릭을 하시면요. 예,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선택했던 이 매트 레이어를 대상으로 이제 트랙 매트를 알파 매트로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얘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놔도요. 아래로 내려놔도 예, 선택하고 누르시면 알아서 예,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 중에 어떤 특정한 레이어를 바로 적용할 때 이렇게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 선택 사용자 매트 레이어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수평 복제 그리고 수직 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듀플리케이트 떠주는 건데요. 이 수직으로 이렇게 정연하게 혹은 수평으로 정연하게 배열되면서 복제를 떠줍니다. 제가 100짜리로 생성하죠. 자,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자, 수평 복제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예, 뭐 4개 정도만 할까요? 예, 4개 입력하고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4개 생성됩니다. 이때 이 간격은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스패킹에 입력해 놓은 간격으로 생성이 됩니다. 10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4개 생성하면 이런 식으로 생성되겠죠. 오른쪽으로. 만약 왼쪽으로 생성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Shift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으로 생성되고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생성하고 자,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 전부 선택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에는 수직 복제해 보겠습니다. 얘 4개 하면요. 예, 얘네들 기준으로 아래로 4개, 4개씩 생성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정연하게 배열된 이제 배열도 표현하실 수 있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생성하고 싶다면은 자, Shift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로 정연하게 생성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선택한 레이어를 기준으로 듀플리케이트를 떠주기 때문에 얘만 선택하고 뭐 예, Shift 클릭하셔서 뭐 2 입력하면 위로 이렇게 쌓이고요. 얘만 선택하고 예, 이렇게 하시면은 얘 아래로 2개가 생성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은 레이어만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솔리드 레이어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텍스트 레이어도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사이즈 좀 키우고요. 얘도 뭐 마찬가지로 요거 기준으로 좀 중앙 정렬할까요? 예, 요거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요거죠. 자, 아래로 2개 생성하면 10만큼의 간격으로 2개로 생성이 됩니다. 좀 더 많이 해볼까요? 8개. 그럼 이런 식으로 되고 이 배열 같은 경우에도 뭐 20 간격도 한 50 정도 입력하고선 생성해 보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솔리드 레이어라든지 텍스트 레이어라든지 어떤 뭐 다른 레이어들도 이렇게 복제가 되니까요.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성한 이렇게 5개 정도 죄송합니다. 자, 아래로 5개 생성하고 이 간격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이때 요거 일일이 계속 바꿔서 생성하기 불편하니까요. 요 아래에 이제 그 배열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위로 정렬, 뭐 아래로 정렬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자, 아래로 정렬하시면은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스패킹 값이 50이 아니라 10이면요. 10으로 정렬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추가로 여러분들이 이 10만큼 추가로 간격을 늘리고 싶을 때는 Shift 클릭하시면 됩니다. Shift 클릭하고 아래로 내리면 여기 입력한 10 픽셀만큼 이동을 하겠죠.
뭐 위아래로도 되고요. 뭐 오른쪽 왼쪽으로도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복제를 뜨시고 이 간격을 좀 제어하고 싶을 때는 이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클릭하면은 원본이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예, 정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Shift 클릭하면은 정렬이 아니라 간격을 늘립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다음에 컨트롤 클릭하면요. 이 외곽 사이즈만큼 한 칸을 이동해 줍니다. 한 칸을요. 그렇죠? 한 칸씩 이동을 합니다. 이 사이즈 비례해서 뭐 아래로 내려도 마찬가지고요. 한 칸씩 이동하고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잡을 때 정확하게 한 칸씩 이동해야 될 때 컨트롤 클릭하시면요. 키프레임도 그대로 적용되니까요. 예, 컨트롤 클릭하시면 키프레임 적용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동하시고 정확하게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해야 될 때 키프레임 줘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아래에 뭐 레이어나 컴포지션 리사이즈 해주는 스크립트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뭐 솔리드 하나 일단 생성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하시고 전체로 해놓은 다음에 전체로 놓은 다음에 100만큼 더하기 하시면 100만큼 늘어나고요. 반대로 줄어들고요. 요거는 가로만, 요건 세로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이미지 하나 가지고 와서 요거를 여기로 가져오겠습니다. 컴포지션을. 이런 거 뭐 리사이즈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입력 값은 여러분들이 뭐 200씩 뺄 거면 여기 200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안에 뭐 키프레임 작성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처음으로 와서 키프레임 하나 잡겠습니다. 뭐 이쯤 와서 잡고요. 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끔 뭐 이런 식으로. 자, 키프레임 잡혀 있어도요. 뭐 필요에 따라서 뭐 마이너스 해주시면 뭐 다 적용되니까요. 리사이즈 하고 싶으신 컴포지션이나 뭐 레이어들, 솔리드 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선 리사이즈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전체 맞추기, 가로, 세로 맞추기, 뭐 원본 유지 뭐 이걸 알아볼게요. 자, 제가 400짜리 가로 세로 400짜리 솔리드 2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 선택하고요. 이 외곽 사이즈 맞춰질 사이즈의 단색 레이어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레이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맞추기 클릭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선택한, 그러니까 이미지 선택하고 두 번째로 선택한 레이어의 외곽 사이즈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죠. 자, 컨트롤 Z 누르고 다시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로 맞추기 클릭하시면 가로 사이즈만 맞춥니다. 스케일을요. 자, 세로 하면 세로 사이즈만 맞춥니다. 자, 원본 유지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하게 맞춰 들어가지만 이미지가 세로 사이즈에 딱 맞춰져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가 정확하게 이 세로에 딱 맞닥뜨려져야 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럴 때 뭐 여러분들이 놓으신 다음에 뭐 이렇게 매트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이미지들을 어떤 이미지를 가져와도 그 외곽에 맞춰주는 스크립트입니다. 그 밑에 널 레이어에 관련된 스크립트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널 클릭하시면 널 레이어를 이렇게 생성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솔리드를 레이어를 선택한다면요, 그 레이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불규칙하게 일단 배열을 해놓고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뭐 3D 공간에 배열되어 있다고 뭐 생성 안 되지 않고요. 클릭해 보시면요, 이런 형태로 정확하게 널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요, 이게 사이즈가 똑같아가지고 겹치는데 생성이 됐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널 레이어를 생성을 해야 된다면 선택하고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생성과 동시에 페어런츠가 걸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페어런츠가 걸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페어런츠 걸려서 널 레이어를 생성해야 될 때는 페어런츠 널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익스프레션 페어런츠 널은요, 익스프레션으로 연결됩니다. 실제로 페어런츠가 되는 건 아니고요. 클릭을 해보시면 널 레이어가 하나 생성되죠. 자, 이 널 레이어는 익스프레션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회전해도요, 정확하게 얘 뭐 사이즈 조절해도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은 위치에 고정이 됩니다. 사이즈 조절하고 회전하고 뭐 3D를 하다못해 3D를 활성화해도 그 위치 그대로 유지합니다. 물론 이때는 얘는 2D이기 때문에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좌우 포지션 저기 X축만 움직이는 거죠. 얘 3D 활성화하면 공간까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공간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레이어의 연결 링크를 시켜서 이 레이어 좌표를 그대로 따르면서 뭐 회전도 해야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 널을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제가 텍스트 레이어 같은 거 텍스트 레이어 하나 생성해서 자, 얘한테 페어너치 해볼게요. 얘한테 페어너치 해보고 뭐 3D 활성화 하겠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레이어에 완전히 고정해서 그 위치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표현하실 때는 이렇게 익스프레션 널을 대신 사용하고 페어런츠에서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얘 거 3D 활성화 해보면요, 3D 공간에서도 물론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밌는 거는 그 이 2D로 적용했을 때는요, 2D로 적용했을 때는 실제로 3D 공간에서 나타나진 않겠죠. 3D 공간에서는 사용이 안 되지만 얘를 돌려주시면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니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기만 2D로 저기 3D처럼 보이지만 2D처럼 좀 가볍게 사용하실 때도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으로 완전히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널이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에 널 생성 후 연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시다 보면 자, 키프레임을 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자, 요거 사이즈를 좀 줄여줄게요. 이 사이즈가 몇이죠? 100이네요. 사이즈가 100이었네요. 이게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그런 거였네요. 자, 요거를 선택하고요. 키프레임을 잡겠습니다. 뭐 랜덤하게 나중에 다 소개를 드리겠지만 뭐 아래에 있는 기능들 먼저 사용해서 불규칙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를 이 모션 그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뭐 500픽셀 정도 옮기려면요, 얘 뭐 이렇게 다 선택해가지고 뭐 이렇게 옮기면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럴 때 그 널을 생성해서 연결해서 옮기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하고요. 전체 선택하고 요거 이제 클릭해 주시면 널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때 3D 하나 활성화해 주면 되겠죠. 그 상태로 오른쪽으로 옮겨 주시고 얘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위치 그대로 오른쪽으로만 어느 정도 이동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널을 생성해서 바로 연결시켜주는 이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옮기고 지워버리면 그 위치에서 모션이 일어나겠죠.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페어런츠에 관련된 스크립트인데요. 착수 페어런츠, 뭐 선택 순서, 뭐 익스프레션 대상 페어런츠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를 먼저 써서 제가 원형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에 이제 널을 하나 만들어서 회전을 시켜 줄 건데요. 이때 이 널 레이어에 이제 대상으로 연결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위에서 널, 여기 익스프레션 널 여기서 사용된 그런 형태랑 동일한 건데
얘네들을 이 널에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때 대상 페어런츠라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익스프레션 대상 페어런츠인데요. 얘 시프트 클릭하시면요, 이 널이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이름 나오죠?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나머지 레이어만 선택하겠습니다. 나머지 레이어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상 레이어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얘네들이 포지션이 익스프레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널에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는 실제로 널이 성립 구조가 있진 않지만 이제 링크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돌려주시면요, 이런 형태로 얘 위치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회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마다의, 자, 이건 저 지워버리고요. 이 레이어마다 페어런츠를 해주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텍스트 레이어 몇 개죠 이게? 예, 6개죠. 얘네들 각각 텍스트 레이어를 연결해주고 싶을 때,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주기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짝수 페어런츠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홀수죠. 두 번째 짝수입니다. 이 짝수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둘,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얘는 얘, 이렇게 하고 페어런츠를 해주시면요, 각각 페어런츠 돼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물론 얘 위치가 지금 좀 이상한 거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이 텍스트 레이어의 중심점만 가운데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런츠 해주시면 그대로 중앙에 생성됩니다. 이때 뭐 텍스트만 살짝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겠죠. 뭐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거나. 자, 회전해 보시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페어런츠도 그대로 저희가 선택했던 순서대로 적용이 돼서 아주 빠르게 페어런츠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가 짝수 페어런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선택 순서 페어런츠가 있습니다. 선택 순서, 얘는 뭐 그냥 가시적이게 보여드릴게요. 선택 순서는 말 그대로 선택한 순서대로 페어런츠를 시켜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해서 뭐 이름을 제가 바꿔줄게요. 이것도 먼저 쓰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어런츠 눌러보시면 선택한 순서대로 위로 부모를 삼아서 페어런츠가 됩니다. 자, 이때 위치가 한 군데로 모여지는데요. 이거는 그 페어런츠 했을 때 두 개 다 적용되는 겁니다. 짝수나 선택 순서나 동일하게 선택한 레이어의 위치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얘를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페어런츠 하면요, 얘 위치로 이동을 해버리죠. 자, 요게 이 체크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체크되어 있을 때. 근데 만약 체크 해제하시면요, 그냥 페어런츠만 됩니다. 보시면 페어런츠만 되죠. 그래서 기본 옵션으로 그냥 선택 옵션 선택했을 때 그 위치까지 이동하도록 체크로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선택 해제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선택 순서 페어런츠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위치를 해제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택하시고 위에서 아래로 페어런츠 해보시면 선택 순서대로 페어런츠가 되고요. 이런 형태의 성립 구조가 되겠죠. 얘가 이제 1번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페어런츠가 되는 겁니다. 만약 반대로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선택하고 얘는 해제하고요. 다시 이렇게 선택하고 페어런츠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 순서나 혹은 뭐 짝수로, 대부분 짝수를 좀 많이 사용하실 것 같고요. 이런 그 점진적인 구조가 필요할 때는 선택 순서를 사용하시고요. 자, 이 익스프레션 대상 페어런츠는 아까 널 생성했던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여러분들이 대상을 지정해 놨다면 대상을 선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를 대상으로 해놨다면 자, 대상 레이어는 솔리드 59번입니다. 솔리드 59번이 대상이고, 나머지 선택하고 페어런츠 해줬을 때, 했을 때 이 59번에 연결이 된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예외 회전에도 이 주변 애들은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마찬가지로 3D로 돌려도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링크가 됐기 때문에.
회전도 적용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3D 배열을 만들어서 뭐 이미지나 텍스트를 보여줄 때도 뭐 이런 형태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페어런트 설정 저장, 그리고 적용, 불러오기, 그다음에 페어런트 해제, 뭐 록, 온오프 이렇게 4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페어런트를 저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이 레이어만 이렇게 위로 살짝 빼고 싶다 이겁니다. 이때 이 페어런트 구조들을 다 고민해 가면서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이 페어런트 상태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해제죠. 전체 해제 클릭하시면요, 전체 해제됩니다. 얘만 위로 올려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불러오기로 적용하시면은 페어런트 그대로 유지되고, 얘만 위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해 놓고요, 전체 해제하고 얘만 이렇게 위로 또 올려주고, 얘도 올려주고, 다시 불러와서 적용하면요, 페어런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레이어 원본 위치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들이 좀 번거롭게, 되게 헷갈리게 페어런트가 이루어져 있을 때는 설정을 저장하시고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어런트 해제는 말 그대로 페어런트를 전체 해제해주고요. 만약에 Shift 클릭할 경우에는 선택한 것만 해제됩니다. 보시면요, 선택한 것만 해제되죠. Shift 클릭하시면 전체 해제하려면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트가 이제 전체 페어런트를 잠그고 열고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페어런트 된 레이어들만 잠가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페어런트 된 레이어들은 다 잠가줍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페어런트를 잠글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부모 레이어 찾기, 자식 레이어 찾기인데요. 말 그대로 부모 레이어, 자식 레이어 찾아주는 겁니다. 이 페어런트 구조가 좀 많이 쓰이는 뭐 리깅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때 굉장히 이제 복잡할 때가 있어요. 레이어들 이렇게 많아져서. 그럴 때 이 원본 레이어에 차일드 돼 있는, 그러니까 얘가 페어런트로 적용되어 있는 레이어들을 찾을 때 자식 레이어 찾는 거죠. 그럼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식 레이어로 한 칸씩 이동합니다. 얘에 대한 또 자식 레이어, 얘에 대한 또 자식 레이어, 얘에 대한 또 자식 레이어. 없으면 이제 그 이상으로는 적용이 안 되고요. 반대로 얘가 페어런트 하고 있는 거 뭐 2번이죠. 그럼 2번 찾아가고, 그렇죠? 얘는 3번이죠. 그럼 3번 찾아가고, 이 부모 레이어를 찾는 거는 이 왼쪽에 부모 레이어 찾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그 레이어에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레이어가 적어서 한눈에 보이지만 많은 레이어들, 이렇게 넓혀줘도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레이어들을 그 부모나 혹은 자식 레이어를 찾을 때는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길이 조정, 그리고 이전 레이어, 이후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길이 조정은 여러분들이 이 선택한 레이어를 스타트 지점을 기점으로 입력한 프레임만큼 길이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클릭해 보시면요, 70프레임으로 조정한 겁니다. 70프레임이면 2초하고 10프레임 정도 더 추가된 거죠. 30프레임 입력하면 1초로 조정이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장점은 뭐 이것도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점진적이게 배열이 돼요. 시퀀스가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상태에서 듀레이션만 좀 늘리고 싶은 겁니다. 끝자락으로. 그래서 이때 뭐 40프레임 입력하면 전체로 40이 바뀌고요. 30 입력하면 전체가 30으로 바뀌게 됩니다. 길이 조정을 일정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전체로 적용할 때는 셋 듀레이션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Shift 클릭하시면요, 이 현재 시간을 기점으로 이 길이가 세팅되고 위치까지도 여기를 스타트 지점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뭐 Shift 시켜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리고요. 자, 페어런트 해제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전 레이어 선택, 뭐 이후 레이어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복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로 누르시면요, 아래 레이어를 한 칸씩 옮겨가면서 선택을 합니다. 위로 하면 위로 선택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홀수로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정확하게 한 칸씩 아래로만 이동을 시키고 싶을 때 한 칸씩 아래로, 그럴 땐 Shift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한 칸씩 위아래로 옮겨지게 됩니다. Shift 클릭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컨트롤 클릭했을 때는요. 자, 컨트롤 클릭했을 때는 인덱스 넘버가 홀수일 때는 홀수 번호만 선택합니다. 지나가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인덱스 번호가 짝수일 때는 짝수 번호만 선택합니다. 자, 반대로 인덱스 번호가 짝수일 때 위로 올라가면요. 위로 선택해주고요. 뭐 위아래로 선택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컨트롤 누르고 원하는 위치에서 뭐 위로 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는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래에 보시면 시퀀스 레이어 정렬 있고 워크 에리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자, 시퀀스 레이어 정렬은 여러분들 이 길이에 맞춰진 상태에서 시퀀스 레이어만 이렇게 정연하게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순서대로. 예, 뭐 반대로 선택하시면 뭐 반대로 정렬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고요. 자, 이 끝에 시간, 이 스타트 지점으로 정렬을 했을 경우에는 얘 기점으로 뒤로 붙게 되니까 이렇게 뒤로 이동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의 위치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로 와 있다면 여기 기준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요거 선택하시고 예를 들면 뭐 요거 선택하시고 이렇게 뒤죽박죽 선택해도요. 정연하게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순서에 따라서 시퀀스를 정렬해 주는 게 시퀀스 정렬입니다. 레이어 정렬. 워크 에리어 정렬은 이 에리어 안에 시퀀스를 정연하게 딱 맞아 떨어지게 배열을 해주는 겁니다. 에리어 기준으로 이렇게. 그렇죠? 뭐 여기 와서 하면은 여기로 정렬되고 더 줄이면은 더 줄여서 적용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워크 에리어에 맞춰서 하실 때는 이걸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 아래에 있는 것까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아래에 보시면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워크 에리어에 맞춰서 이렇게 정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버튼은 시프트거든요. 왼쪽으로 10프레임씩 밀고 오른쪽으로 10프레임씩 미는 겁니다. 구간이 좀 짧으니까 좀 늘릴게요. 시퀀스 정리 다시 하고. 자, 왼쪽으로 5프레임, 오른쪽으로 5프레임 이렇게 간격을 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왼쪽에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은 이렇게 겹쳐졌을 때의 키프레임을 찍어주는 겁니다. 오페서티예요. 그래서 겹쳐진 거 기준으로 클릭해 보시면 페이드 인아웃 구간에 겹쳐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요 같은 경우 좀 이미지로 해보는 게 좀 티가 나겠죠. 이미지 놓고 워크 에리어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한 10프레임 정도 이 정도 겹치고 그 다음에 오버랩 페이드 인아웃 누르겠습니다. 겹쳐진 구간에 맞춰주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페이드 인아웃 키프레임을 알아서 작성하게 됩니다. 뭐 레이어가 몇 개가 됐건 이렇게 겹쳐진 구간에 대한 키프레임이 작성이 되니까요. 오버랩 키프레임으로 좀 더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페이드 인아웃 적용할 때 좀 빠르게 적용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페이드 인아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버랩과 상관없이 페이드 인아웃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 누르면요. 0에서 100으로 늘어나죠. 그런데 이미지의 각각의 인포인트의 기준으로 15프레임 만큼의 페이드 인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요거 누르시면 모든 키프레임 삭제되고요. 자, 10프레임만 해보겠습니다. 인 10프레임, 아웃 10프레임. 그러면 인, 아웃, 인, 아웃 이렇게 키프레임을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드 인, 아웃을요. 그래서 이 시퀀스부터 여기까지는 시퀀스 정렬하고 오버랩 페이드 인, 아웃하고 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이드 인, 아웃으로 따로 인, 아웃 지점에 작성하고 키프레임도 삭제할 수 있는 한 세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리네이머라고 있죠. 이거 아까 전에 사용해 봤는데 이름 바꿔주는 스크립트입니다. 레이어 이름 바꿔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다가 뭐 이미지 입력하고선 여기 엔터키 누르시면요. 이미지 1, 2, 3이라고 넘버링 붙이고 이름 붙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선택 순서에 따라서 번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1, 2, 3.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 있으시면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솔리드라고 입력하시면 뭐 솔리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은 Shift 클릭했을 때 동작합니다. 예를 들면 뭐 솔리드라고 입력하고 Shift 클릭하면 그 이름을 검색해서 대체합니다. 그래서 솔리드라는 이름을 검색하고요. 여기 솔리드라는 이름을 검색해서 이미지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면은 이렇게 솔리드를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에 따라서 이름을 지정하고 대체할 때 변경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이 아래에 라이트 레이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 생성이라는 건데요. 그냥 클릭하면 포인트 라이트 이렇게 생성합니다. 넘버링 돼서요. 자, 그런데 자, 요거를 100짜리 솔리드 하나 만들어서 공간상에 배치할 때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게 편합니다. 제가 1초에 이렇게 이동시키고 요 가운데 뒤로 좀 살짝 빼주겠습니다. 3D 켜서. 자, 커스텀 뷰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라이트를 이 공간 안에 배열시킬 때 선택한 레이어가 있다면 그 위치로 라이트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그 널과 비슷하죠. 자, 이렇게 생성하실 수 있고요. 원하는데 이렇게 배열시킬 수 있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 Shift 클릭하시면요. Shift 클릭하면 개수 입력하라 그러는데요. 이때 10개 입력하시면요. 이 레이어가 갖고 있는 좌표 구간에 10개로 배열을 시켜서 포인트 레이어를 생성합니다. 포인트 라이트를요. 자, 만약에 20개 입력하면 20개로 빼곡히 채웁니다. 좀 많긴 하지만 한 30개 입력해도요. 30개로 이렇게 빼곡히 채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움직이는 패스를 따라서 라이트를 배열해야 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자, 컨트롤 클릭하면요. 컨트롤 클릭하면 각 포인트마다의 라이트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포인트를 뭐 밑점으로 이렇게 하나씩 더 찍어 보시면요. 포인트마다 라이트를 생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마다 배열할 때는 컨트롤 클릭하시고, 쭉 배열해야 될 때는 Shift 클릭하시고, 그냥 생성하고 싶으시면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캐스트 섀도우 온 오프, SF 섀도우 온 오프, SM 라이트 온 오프 알아보겠습니다. 토글 키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 캐스트 섀도우 키시려면요. 선택하시고 캐스트 섀도우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섀도우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요. 섀도우가 적용이 되죠. 이 SF 섀도우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SF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끄시면요. 요거 이렇게 끄시면 이 앞에 있는 레이어에 대한 그림자가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필요에 따라서 온오프로 껐다 켰다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 레이어에 대한 앞에 있는 레이어에 대한 그 그림자를 받지 않으려면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SF 라이트 온오프 있습니다. 라이트의 영향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입니다. 자, 꺼버리면요. 라이트 영향을 안 받습니다. 키시면은 라이트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게 싫으시면 꺼버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키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라이트로부터 오는 이 광원기 쪽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번져가는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걸 없애버리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라이트를 키시던 끄시던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텍스트 박스 버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외곽, 배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냥 클릭하시면요. 레이어 선택하시고 그냥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 대한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때 뭐 컨트롤 보시면요. 사이즈나 이런 거 제어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컬러 같은 거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고요. 라운드 지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츠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 글자 바뀌면요, 이 사이즈에 맞춰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회용으로 사용하실 이 배경을 만들어 줄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회용이 아니라 이 글자가 변경돼도 그 외곽을 맞춰 주시려면 Shift 클릭하시면요, 예, 익스프레션으로 연결된 배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글자를 어떤 걸 쓰셔도 그 외곽에 맞춰서 박스를 변경해 줍니다. 사이즈를. 자, 만약에 여러 개 하실 경우에는 뭐 선택하고 Shift 클릭하셔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때 사이즈 일괄적으로 바꿔주려면 일일이 들어가서 컨트롤 선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라는 게 뜹니다. 이때 사이즈 클릭하시면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다 선택이 된 겁니다. 예, 라운드 선택해 주시면 라운드가 선택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일괄적으로 변경하실 때 이 컨트롤 사용하시면 되고, 얘 끄셔도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다시 실행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일괄적으로 하실 때는 선택해서 사이즈를 조정하시고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트림 애니메이션 온오프가 있는데요, 요걸 이제 체크해 주시면요, 한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트림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 쉐입의 스트로크 보시면 트림이라고 있죠. 라인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모션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때도 뭐 마찬가지로 사이즈 조정해 주셔서 제어해 주시면 되고, 이때는 오프셋도 적용이 됩니다. 오프셋 선택해서 원하시는 걸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 픽스 레이어 앵커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앵커 포인트 무조건 이 정중앙으로 고정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적용하면요, 익스프레션 해제하지 않으면은 계속 중앙으로 정렬되어 있으니까요, 정확히 중앙에 계속 고정해 놔야 될 경우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앵커 포인트 중앙으로 옮겨지고요, 얘 뭐 아무리 움직여도 무조건 중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레이어 같은 거 정확하게 중앙으로 놓고선 뭐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요, 무조건 중앙을 유지합니다. 무조건이요. 글자가 바뀌어도 앵커 포인트 중앙으로 유지되니까요, 완벽하게 중앙을 요구할 때만 여러분들이 요거 클릭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시면은 스크린샷 버튼이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스크린샷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하시고 클릭하시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으로 이렇게 스크린샷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부분에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는 연속 스크린샷 스크립트인데요, 자, 클릭해 보시면은 자, 이 프레임 쪽에 이 ON을 누르시면요, 워크 에리어가 생깁니다. 요걸로 적용 안 되고요, 이 널 레이어로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시간으로 지정하시고, 그래서 뭐 너무 기니까요, 한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스크린샷이 찍히는 겁니다.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연속으로요. 세이브 눌러 보겠습니다. 이름은 뭐 ABC라고 할까요? 자, 확인 눌러 보시면 이런 형태로 요 구간만큼 연속적으로 스크린샷이 촬영이 되고요. 촬영이 완료되면 그 이미지를 불러오겠냐고 질문을 하는데, 이때 이제 얘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이미지가 대체돼서 얘만 보겠습니다. 스크린샷으로 적용이 됩니다. 뭐 연속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소스 대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할 소스는 뭐 이미지 요 3장이 있고요. 제가 솔리드를 한 3개 정도 만들고 원형 배열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방법으로 자, 널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얘를 타겟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나머지 레이어 연결해 주고요. 다음에 3D 켜주고 얘 좀 돌려줄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90도.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얘네들은 이렇게 회전했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제 이미지만 대체하고 싶다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그럴 때 이제
대체를 소스 대체를 사용하는 건데요. 그냥 소스 대체, 그냥 클릭하시면 소스 대체가 실행이 되고, 이때 여러분들이 아이템 선택 순서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요거 적용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외곽 맞추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대체됩니다. 자, 이때 대체되는 거는 실제 원본 사이즈보다는 조금 외곽이 약간 왜곡이 생기죠. 이게 세로 방향으로 약간 이렇게 눌리는 것 같이 보이죠. 이거는 억지로 마치 이 전체 핏을 맞춘 거랑 동일하게 딱 맞춰줍니다. 스케일을요. 근데 이 외곽이 흐트러지는 걸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외곽에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대체하고 싶으실 때는 선택 레이어 외곽 맞추기를 해제하시고 리플레이스 하시면요. 그냥 순수한 리플레이스만 적용합니다. 외곽 사이즈 조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이럴 외곽 사이즈가 맞춰져 있을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아닐 경우에는 예,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왜곡이 생깁니다. 억지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싫다면 이런 것도 싫으시다면 Shift 클릭하시면 크롭 리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한 아이템에 대한 사이즈로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대체해 줍니다. 클릭해 보시면요. 자, 컴포지션 안에 이미지가 적용이 되고요. 이 이미지는 이 컨트롤에 있는 스케일로 그 위치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외곽을 좀 맞추고 싶으실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상태 연결해도 회전 이런 거 전혀 영향 없이 그대로 대체만 되고 컴포지션으로 바꿔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고정된 그 프레임을 컴포지션으로 묶어줄 때도 이거 사용해 주셔도 되겠죠. 그럼 리플레이스 필요에 따라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오픈 프리셋, 말 그대로 그 여러분들이 선택한 레이어에 프리셋을 적용하는 건데요. 저는 지금 프리셋을 다운받아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기본 프리셋을 한번 들어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기본 프리셋이 여기 있네요. 들어가서 프리셋 파일 불러오면요, 이런 식으로 바로 프리셋을 적용시켜주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뭐 몇 개의 레이어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전체 다 선택하시고 적용하시면 이렇게 프리셋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록에 직접 넣고 사용하시지 않고 바로 불러 쓸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 프리셋을 사용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서브타이틀 에디터 자막 적용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원하시는 자막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모셔니스트 이렇게 5개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New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플라이 눌러주시면요, 텍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막 같은 경우에는 이 마커를 찍어주시면 그 찍어 놓은 위치에 여러분들 입력해 놓은 자막이 순서대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외곽 박스, 텍스트 박스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Shift 클릭으로 적용해 주시면 뭐 이렇게, 아이고, 자, 내려오겠습니다. Shift 클릭하는 게 아니죠. 자, Shift 클릭이 아니라, 자, 일단은 이 트림 애니메이션 체크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Shift 클릭해 주셔야죠. 그럼 이제 트림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일반 박스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막이 적용이 되죠. 사이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조정해 주시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자막을 다시 클릭하면 새로운 텍스트로 생성하니까요. 새로운 게 아니라 대체를 할 거다. 그럼 리플레이스 체크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여기 모셔니스트 코리아로 수정을 하겠다 하고서 어플라이 누르시면 코리아로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요로 바꾼다면은 요로 추가가 되고요. 뉴로 했을 때는 새로운 레이어로 추가가 되니까요. 수정할 때는 선택하고 리플레이스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이 텍스트,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구 중에 대체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진행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코리아라는 글자를 뭐 다른 글자로 대체하고 싶다면 코리아 입력하시고 감사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이 양쪽을 바꿔주는 기능이고요. 자, 코리아를 감사로 바꿉니다. 감사로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막을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려면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영문으로 지금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영문 이름으로 사용하시고, 자, 세이브 누르시면요, 현재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나오고요. 예스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새 페이지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저장해 놓은 자막을 불러오면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자막이 기억이 돼서 불러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수정을 하셨으면은 뭐 2017-0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하시면 뭐 수정한 내용이 적용이 되니까요. 뭐 지우시려면 이걸로 지우시면 됩니다. 지우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자막을 작성하고 수정할 때 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자막 에디터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한영타자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문구를 자음문 분리해서 타이핑 해줍니다. 보시면요, 뭐 안녕하세요 입력하시고, 프레임 간격은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 됐을 때 그 갭입니다. 두 프레임 입력하면 두 프레임의 갭이 생긴 겁니다. 안녕하세요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라고 타이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텍스트 설정은요, 여러분들이 캐릭터에서 지정해 놓은 크기, 뭐 간격 이런 거 다 유지하고는 적용되니까 키프레임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키프레임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키프레임이 적을 때는 사실 이렇게 대체하고 사이즈 조정하는 게 그렇게 엄청 심하게 렉 걸리진 않는데요. 적을 경우에, 근데 많을 경우에는 굉장히 버벅거리니까 미리 세팅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한 상태로 그대로 타이핑되는 문구를 만들어 주지만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요걸 ON 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녹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타이핑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하기 눌러보시면 보시면 이 앞에 가라고 썼다가 지우고 안녕하세요 작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글자들을 전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타이핑을 보여줄 때 녹화 기능을 사용하시고, 요거를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냥 지우고선 작성하시면요, 이전 게 기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하시면 이전 거 기억한 상태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롭게 쓰시려면 내용 지우기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셔야 이전 기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녹화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작성하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시면 오프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텍스트 분리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리기는 총 3개로 분리를 해주는데요. 캐릭터는 글자 단위로 분리합니다. 한 글자씩이요. 분리해보면요, 이런 형태로 한 글자씩 분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자 단위, 한 단어 단위로 분리를 해주는데, 이 단어를 인식하는 기준이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공백 단위로 분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공백 단위로 분리를 합니다. 여기 뒤에 1, 2, 3 붙이고 한 칸 띄워놓고선 분리해보면 텍스트 레이어 1, 2, 3 이렇게 분리되죠. 공백 단위로 분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인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줄 단위로 분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정연하게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티션인데요, 반복적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자, 제가 100백짜리 솔리드 한 6개만 생성하고요. 얘 선택하고, 자, 로우 이렇게 올려주시면 1일 때 한 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정연하게 정렬을 해줍니다. 자, 9개 할게요, 총.
이렇게 정렬해주고 스패킹 늘리면 이렇게 배열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렬하고 싶은 만큼 칸을 입력해 주시고요. 간격도 원하시는 만큼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되는 스크립트 대부분이 키프레임이 같이 적용할 수 있게끔 코딩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해 놓고 이렇게 스패킹 줄여주시면은 키프레임이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줄어요. 다시 늘리면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작성이 필요할 때 정연하게 배열하고도 작성이 필요할 때는 한번 키프레임 직접 작성해서 해보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솔리드 아니어도 뭐 텍스트여도 적용됩니다. 텍스트 레이어 이렇게 키우시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간격을 가지고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요. 글자 사이즈 좀 조절해 주시고 텍스트를 좀 정연하게 배열하고 사용해야 될 때도 레프티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라던가 혹은 뭐 솔리드라던가 이런 크롬 리플레이스를 대신해서 미리 정렬을 하고 크롬 리플레이스를 실행할 때 레이어를 좀 정연하게 정돈해야 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른쪽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형 정렬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솔리드 생성하고요. 반지름을 지정하시면 그거에 따른 원형 정렬을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지정한 타겟 레이어로 방향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타겟 레이어의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레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 이 타겟 레이어가 없을 경우, 그냥 자기 자신의 이 반지름,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줍니다. 해제하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겟 레이어를 지정해 놓는다면, 예를 들면 널 레이어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자, 리플래시 이 목록이 없으니까 리플래시 한번 하면 생깁니다. 선택하고 반지름 이렇게 죄송합니다. 얘네 선택하고요. 반지름 조정해 주시면 이 레이어를 중심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선택한 레이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지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것도 키프레임 적용되겠죠. 여기 이동하고 얘 일로 옮긴 다음에 반지름 이렇게 바꿔주시면 저쪽에서 이렇게 몰아오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0으로 하면 아예 모이겠죠. 이렇게 쏠리겠죠. 뭐 이런 모션도 만들어지고 뭐 넓히면 뭐 더 넓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 일단 지우고요. 다시 한번 정렬하고 자, 이때는 없으니까 정렬하고 자, Gdepth 같은 경우에 G축입니다. G축으로 이렇게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3D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됩니다. 이때 1000 이상으로 하고 싶으시면 더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값을 2500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자 1000으로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고 싶으시면 뭐 라이트면 라이트 오른쪽으로 회전 왼쪽으로 회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원형을 배열해주고 예를 들면 널 레이어 하나 생성해서 마찬가지로 타겟을 지정하는 겁니다. 타겟 지정하고 3D 켜줘야겠죠. 나머지가 3D니까요. 타겟 레이어 외에 나머지 레이어만 선택하고 연결해주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회전도 이렇게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D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결된 회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형 정렬하시고요.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른쪽은 아까도 사용해 봤는데요. 랜덤하게 위치 변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있다면 클릭해 보시면 랜덤하게 바뀝니다. 3D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위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모션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뭐 불규칙한 그런 위치 값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좀 클릭하셔서 좀 원하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좀 이렇게 클릭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는 심플 모션인데요. 뭐 간단한 이미지들 이렇게 들어오는 이미지 모션을 좀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로 하나 키고 한번 볼게요. 자, 솔로로 키고 이 사진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뭐 레프트 클릭하시면요, 현재 위치에서 키프레임이 작성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약간의 그 움직임, 그러니까 이 오른쪽 방향으로 약간 움직이게 하려면 타임의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10 정도 올려주시면 도착하고도 약간의 움직임이 부여가 되죠. 스케일 살짝 키워줘서 좀 밖의 외곽은 티 안 나게 뭐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고요. 위쯤 와서 이 위에 사진 하나 더 있겠죠. 이 사진도 좀 사이즈 키워주시고, 얘도 뭐 들어오고 좀 지나서 얘는 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얘도 마찬가지 10 정도 줘서 약간의 움직임이 있게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활성화해줘서 얘도 뭐 사이즈 조금 키워줄까요? 얘는 뭐 라이트 오른쪽에서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10 입력해 주시면 약간의 움직임이 생기겠죠. 보시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미지에 대한 간단한 모션을 적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였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시간 같은 거는 뭐 이 듀레이션 1초 동안 1초 동안 일어나는 거고, 요거 시간 좀 더 늘려주시면 좀 더 길게 들어오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한번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레이어 분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분리기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레이어를요 분리시켜 주는 겁니다. 가로 세로로요. 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3, 3으로 나누실 거면 3, 3으로 입력하시고 버튼 클릭하시면요 이런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스크로요. 자, 되돌려서 마진을 10 입력하시면 이만큼 간격이 생기는데요. 이때 뭐 간격이 나눠진 기준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이 나눠지게 되고, 자, 만약에 라운드를 한 20 정도 적용하시면 라운드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레이어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마스크 분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적용해 놓은 이 마스크를 독립된 레이어로 분리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는 오리지널 원본 레이어 남아 있고요. 지워버리시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간을 정해놨거나 혹은 일러스트에서 따온 패스를 적용해놨을 때 쉽게 마스크 독립 레이어로 분리할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패턴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팔레트가 하나 나오고요. 자,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정연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래서 정비례로 컴포지션을 생성해야 됩니다. 이 왼쪽에 입력하는 값이 컴포지션 사이즈고요. 이 가로 세로 값이 1000으로 이루어진 컴포지션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례 사이즈로 1000을 입력하고요. 혹은 뭐 2000을 입력하거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자, 1000을 입력하고요. 자, 가로 혹은 세로로 배열될 패턴의 개수입니다. 10개 입력하시면 10개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0에 10개 이렇게 입력하고 뉴 패턴 눌러보시면, 자, 새로운 이제 세팅 컴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요. 레프트 타일 들어가 보시면요, 뉴 패턴이라는 컴포지션이 있습니다. 자, 요가 안에서 이 패턴, 하나의 패턴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간단하게 0에서 15프레임 정도 됐을 때 100이 되는
이런 모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컴프 패턴으로 나오시면요, 예, 이런 형태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기하죠? 자, 이때 패턴의 시작이 이미 등장해 있죠. 등장해 있으니까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펙트 컨트롤에 가시면 이걸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맥스 디스플레이먼트 타임이 2초라면요, 2초라면 2 나누기 2 해주시면 됩니다. 2 나누기 2, 2 나누기 2 해주셔서, 자, 1초가 나오죠. 2 나누기 2 하면 1초죠. 그래서 옆으로 옮겨주십니다. 1초만큼. 그러면 정확하게, 예,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예, 등장하지 않고, 예,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연 프레임을요, 지연 시간을 3초로 하신다면요, 들어가셔서 1분 하고, 자, 1분 하면 30프레임이죠. 이제 1초 하면 30프레임이죠. 30프레임에서 15프레임 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절반이니까 3초다. 3 나누기 2에서 1.5프레임이니까. 예, 그래서 45프레임 입력하셔서 여기로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 보시면요. 예. 예,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예, 지연된 형태의, 예,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패턴 모양을 좀 바꿔볼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쉐입을 하나 만들게요. 패스를 하나 만들어서, 예, 트림 모션을 하나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셔, 트림 패스, 예, 0에서, 예, 둘 다 100이 되게 하고요. 위에 것만 조금, 예, 지원해주고, 예, 이런 식의 모션을 만들었으면 밖에 나와 보시면, 예, 예, 요거를 2초로 하고, 예, 다시 1초로 당기겠습니다. 요거 시간 계산하는 방법은, 예, 2초면 2 나누기 2에서 1 해주시면 되고, 3초면은 3 나누기 2에서 1.5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1.5초만큼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서 패턴이 뭐 멋있기는 한데 조금 더 불규칙하게 적용되고 싶다면, 예, 한 방향이 아니라,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랩 타일에 들어가셔서요, 이 리핏 방향, 이 보시면은, 예, 이 틸링 보시면요, 이 틸링 값이 리핏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핏 이렇게 적용되는 거 반복이죠. 그냥 동일하게 반복하는 건데 요거를 랜덤으로 바꿔주시면요, 이 방향이 달라지죠. 이때 밖으로 나가셔서 보시면, 예, 이렇게 불규칙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규칙하게 적용하고 싶으시면 랜덤을 적용하시면 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예,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자, 필요에 따라서 틸링의 타입을 좀 많이 바꿔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위치 추적 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 위치 값을 이렇게 이동해 놓은 그 레이어의 위치를 그대로 스토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브러쉬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단순하게 키프레임을 좀 잡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여기서 뭐 이동하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기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형태의 경로가 만들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클릭만 해주시면요, 예, 이 모양 그대로의 선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건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예, 들어가셔서, 예, 엔드 포인트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예, 0으로 해주시고, 예, 다 이동했을 때 100으로 해주시면, 예, 이런 형태로 마치 선을 그리는 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추적해서 마치 그 지도 맵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이동해서 따라가는 그런 선을 표현하실 때 간단하게 이 위치만 잡으시면 알아서 라인을 따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브러쉬 사이즈라던가 이런 거 잘 조정하셔서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를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있는 프리컴포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리컴포즈 말 그대로 프리컴포즈는 스크립트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솔리드 레이어를 예, 이런 식으로 놓고요. 전체 선택하고 원하시는 이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컴포즈 하시면요. 프리컴포즈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오른쪽에 보시면 Move All Attributes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 기본 프리컴포즈 할 때 요거랑 같은 겁니다. 이 Move All Attributes into the new composition. 그러니까 새로운 컴포지션을 생성하면서 이 속성들을 전부 다 옮겨준다는 겁니다. 그 컴포지션 안으로. 그러니까 원본을 유지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은 자, 페이스트 블러 이렇게 적용해 놓고 제가 무브 어트리뷰트를 체크해 놓은 상태에서 프리컴포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포지션 자체에는 속성이 남질 않아요. 자, 이런 건 뭐 사실 뭐 기본적인 것들이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해제하고 만약에 한다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왜냐면은 무브 어트리뷰트가 해제되었을 때, 그러니까 속성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독립적으로만 선택하고 클릭하셔야 컴포지션 밖의 속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브 어트리뷰트를 해제하고 독립 컴포지션으로 프리컴포즈 할 경우에는 Shift 클릭하시면 됩니다. Shift 클릭하시면 이 컴포지션 밖의 속성이 유지되고 독립적으로 프리컴프가 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자, 무브 어트리뷰트를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냥 클릭하시면 속성 안에, 그러니까 이 컴포지션 안에 원본 그대로 유지되고 프리컴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무브 어트리뷰트를 체크 해제했을 때는 독립적으로 속성들을 이 선택 속성들을 컴포지션으로 옮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hift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해제하시고 Shift 클릭하시면 독립적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프리컴포즈를 진행하실 때요. 이렇게 속성들을 선택하고 이 인포인트 위치가 다를 경우에는 프리컴포즈 하시면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 안에 이 인포인트가 위치한 시간을 마커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리컴프 하고 나서도 이 레이어의 위치를 좀 쉽게 구분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프리컴포즈 서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리컴포즈 서치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컴포지션에 먼저 컴포지션을 선택하고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셀렉트란 메뉴가 나옵니다. 자, 이 셀렉트를 보시면 컴포지션 안에 있는 레이어들이 나옵니다. 자, 이때 1번을 선택하고 어플라이를 누르시면요, 안에 있는 레이어에 기본적인 트랜스폼이 연결이 돼서 외부 링크로 널 레이어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해당 그 레이어의 이름을 가지고요. 그래서 얘 스케일 조정하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고요. 회전도 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도 되고 위치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레이어를 바깥에서 기본적인 트랜스폼을 제어하려면 프리컴포즈 링크를 사용해서 꺼내시면 됩니다. 자, 종료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리사이즈 컴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리사이즈 컴프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 있죠. 텍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놓고 솔리드도 1000에 1000 정도로 할까요?
자, 1000에 1000으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자, 요거 색깔 좀 검정색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희가 프리컴프를 해보면요, 전체 사이즈로 되죠. 전체 사이즈. 이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는 전체 사이즈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맞춰진 컴포지션을 생성하고 싶다면 이때 리사이즈 할 수 있는 겁니다. 컴포지션을 선택하고요. 클릭하시면요, 리사이즈 컴프가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레이어 사이즈로 컴포지션의 사이즈가 리사이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경에 대한 그 사이즈가 있다면은 같이 선택하셔서 리사이즈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리사이즈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로 한다면 이 텍스트 레이어 외곽에 맞춰진 사이즈로 컴포지션이 리사이즈 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좀 사이즈 늘려주셔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이번에는 커스텀 루프 스크립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이고요. 자, 커스텀 루프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속성을 반복적인 오프셋으로 적용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그 반복적인 모션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2초가 됐을 때, 자, 오른쪽으로, 자, 2초가 아니라 2분이네요. 좀 듀레이션이. 자, 10초 정도로 하고 다시 키프레임 찍겠습니다. 자, 2초가 됐을 때 오른쪽으로 오고 사이즈 커지고 회전던 180도 하고요. 오페서티던 50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모션이 만들어지죠. 이런 모션이 오페시티 0으로 가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텐션은 그냥 리니어로 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루프를 적용할 속성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옵션 보시면 독립 컨트롤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일단은 체크하지 않고요. 그냥 커스텀 루프 눌러보면요, 이런 형태로 익스프레션이 적용되고 오프셋 올 전체 오프셋이 생성이 됩니다. 컨트롤이 요거 제어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지정해 놓은 애니메이션의 무한 반복을 오프셋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으로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값 하나 가지고 이 루프에 대한 속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텐션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몇 바퀴를 돌려도 상관이 없겠죠. 모션 블러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실제로 기본 일반 루프를 사용하면요, 이런 식의 모션 표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체 속성을 정말 쉽게 이렇게 오프셋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커스텀 루프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자, 지금 보면 오프셋이 돌아가는 만큼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일회성, 그러니까 한 번만 가고 끝났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이거 체크해제 하시면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체크하시면 무한 반복합니다. 자, 로직도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컨트롤 G 눌러서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커스텀 루프 독립 컨트롤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세요. 자, 그대로 속성 선택하고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는 순간 아까는 올 오프셋이었지만 이제는 그 선택한 속성만큼의 오프셋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한 속성만 마찬가지로 반복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복 처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그 반복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독립 컨트롤을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해제하시고 전체로 제어하는 일이 경우가 좀 더 많으실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키프레임 카피 페이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 선택한 키프레임, 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양의 키프레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키프레임을 그대로 이 오른쪽으로 카피하려고 컨트롤 C V 누르시면요, 레이어가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택한 키프레임을 그대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한 키프레임으로 입력할 때 복사하고 붙여넣기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옮기셔서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키프레임이 작성이 되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키프레임을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한번 직접 적용을 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한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키프레임에 관련된 것들인데,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셀렉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트랜스폼만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 셀렉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속성에 대한 키프레임을 선택해주는 도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 한 묶음이 셀렉트부터 여기 아래 좌우 버튼까지 있는 데가 이제 한 세트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몇 개의 키프레임을 선택할 건지를 지정하시고, 오른쪽 누르시면요, 두 키프레임씩 선택합니다. 그렇죠? 끝에 가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왼쪽 가면 다시 끝으로 가고, 두 개의 키프레임만 한다. 자, 한 개 조정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1 바꾸셔도 되는데, 요거 클릭하면 늘어나고, 왼쪽 하면은 줄어들고, 오른쪽 클릭하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3개씩 선택한다, 이렇게 빼고 1개씩 선택한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좀 빠르게 하시려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속성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한 속성에 대해서 키프레임을 한 칸씩 옮겨가면서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어만 선택하고 이 레이어에서 포지션만 선택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셀렉트에서 포지션으로 바꿔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트랜스폼 제어할 때 뭐 스케일 선택하고 스케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냥 전체로 속성을 하나씩만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넘겨가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그 텐션 잡으실 때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지 주고, 얘는 이지 70 주고, 얘는 아웃 70 주고, 그렇죠? 얘는 뭐 이지 100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고 두 개 찍고선 요게다가는 뭐 이지 요게다가는 이지 아웃. 그래서 뭐 키프레임 하나씩 옮겨가시면서 혹은 뭐 2개씩 옮겨가시면서 일괄적으로 선택하고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위에 것까지는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아래 거 보시면 뭐 이게 이전에 이지 그 모션 EX에 포함되어 있던 그 텐션 잡아주는 스크립트인데요. 모스피드라고 제가 예전에 판매했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개선해서 놓은 스크립트인데, 자, 이 버튼들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 아웃, 이지입니다. 인 선택하고 클릭하면 인 영역에 그 70이 적용되는 거고, 아웃이면 아웃 영역에 70이 적용됩니다. 이지는 양쪽에 70이 적용되고요. 그 DF는 디폴트인데요. 클릭하시면요, 기본 키프레임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프레임 선택하시고 이지 70 누르시면 이지 70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자, 인 누르고 70 누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인 영역에만 70이 적용되고요. 반대로 아웃 누르고 70 누르시면 아웃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되어 있는, 요거 선택되어 있는 인아웃 이지에 따라서 인 영역에 혹은 아웃 영역에 혹은 양쪽에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diff는 디폴트로 값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지정된 값은 여러분들이 Shift 클릭하시면요, 새로운 값을 입력하라 그러는데 뭐 50 입력하시면 50이 저장이 되고요. 요건 재실행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90 입력하면 90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지 선택하고 50 누르시면 50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벨로시티 값을 지정해 놓으시고요. Shift 클릭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아래에 그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들 사용하시는 스크립트죠. 그래서 뭐 기본 기능으로 좀 달아놨습니다. 뭐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요. 예, 요거 클릭하시면 앵커 포인트 옮겨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원하시는 형태로 앵커 포인트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게 단순한, 예,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앵커 포인트 뭐 단축키 쓰더라도 제어하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예,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앵커 포인트 옮겨주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예, 잡아놨다고 해도 앵커 포인트 이렇게 옮겨주시면 예, 이런 식으로 예, 위치 또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이 위치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앵커 포인트를 바꾸더라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만 옮겨줍니다.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요, 예, 중앙 집결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앙으로 집결시키는 스크립트인데요. 자, 뭐 레이어 이렇게 사방으로 놓아도 예, 뭐 키프레임 찍어볼까요? 예, 찍어봐도 예, 클릭하시면요, 무조건 중앙으로 집결시켜 버립니다. 중앙으로요. 뭐 얘는 앵커 포인트를 좀 예, 뭐 이렇게 바꿔놔도요. 얘는 뭐 이쪽으로 놓고 얘는 이쪽으로 놓고 해도 무조건 중앙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중앙 집결 누르시면 무조건 중앙으로 다시 정렬시켜 버립니다. 이 아래에 있는 스크립트는요, 예, 인아웃 키프레임에 맞춰주는 겁니다. 이 인 아웃 포인트를 예, 제일 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작성해 놓은 것 중에 제일 시간이 작은 것과 큰 것들을 비교해서 예, 인아웃 포인트를 조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선택하시고요. 예, 눌러보시면요, 예, 키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예, 맞춰줍니다. 그래서 뭐 얘를 뭐 이렇게 놓더라 해도 예, 어떤 건 이렇고 어떤 건 뭐 이렇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도 예, 그 시간에 맞춰서 알아서 예, 조정을 해주니까요. 여러분들이 레이어 그 키프레임에 대해서 듀레이션을 조정을 해야 된다면 예, 인아웃 키프레임에 맞추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체크박스 이 부분을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앵커 포인트에 관련된 체크박스입니다. 예를 들면 자, 제가 얘한테 이런 마스크를 이렇게 작성해 놨을 때 이 마스크를 기준으로 체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예, 온오프 해주는 기능인데요. 그냥 클릭하면 마스크 기준으로 기본적으로는 따르는데 그게 아니라 이 레이어 좌표 기준으로 예, 여기다 놨다면 레이어 좌표 기준으로 예, 돌릴 거냐 말 거냐 그걸 이제 묻는 겁니다. 논으로 봤으면은 요걸 체크 해제하고 원래 상태로 예, 자, 죄송합니다. 이거 활성화 할게요. 예, 원래대로 누르시면요, 예,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마스크 중앙으로 옮기는데 만약에 요거 체크 해제 체크한 상태에서 누르시면요, 이 레이어 좌표를 기준으로 다 중심으로 옮깁니다. 이번에는 이 오른쪽에 파란색 바를 클릭해 보시면요, 커스텀 UI를 만들 수 있는 예, UI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버튼은 제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그 받으시면 없으실 겁니다.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스크립트나 익스프레션 버튼을 직접 추가할 수 있는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자, 애드 버튼 클릭해 보시면요, 예, 버튼의 이름 그리고 익스프레션 혹은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에디터가 아래에 활성화됩니다. 익스프레션 체크 클릭하시면 익스프레션 코드 작성하시면 되고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예, 요것도 제가 그냥 추가한 겁니다. 규격에 맞춰서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 여기 폴더 클릭하시면 요 폴더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맞추셔서요.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로 보자면 자, 일단 요것들 Shift 클릭해서 다 지우겠습니다. 자, Shift 클릭해서 다 지우고 자, A라는 아이콘으로 아이콘 반드시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아이콘 없이는 생성 못합니다. 자, 여기서 뭐 제가 위글이라고 예, 이름을 짓고요.
익스프레션 코드로 위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누르시면 A라는 버튼이 생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자, 포지션 속성 선택하고 A 누르시면 위글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션 버튼 직접 추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K라는 버튼에다가 value 이름은 뭐 중복되지만 않게,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중복되지만 않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영문으로요. 그 다음에 제가 this comp layer index -1 포지션에 대한 밸류의 타입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그다음에 나머지 얘네들만 그냥 클릭하고 눌러주시면 밸류의 타입도 이렇게 빠르게 적용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익스프레션이나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팁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명령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코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추후 튜토리얼로 작성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그 포토샵의 액션 버튼처럼 자동화 처리할 수 있는 버튼들을 하나씩 추가로 등록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